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이강인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행간. 첫 번째는요, 오늘 한겨레 신문 1면에 난 여권에서도 국가 개조보다 국정 운영 방식을 바꿔라 라는 목소리가 높아진다라는 제목의 기사 한 대목을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정책으로 표현되는 국정 운영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국가 개조에 나서기에 앞서 박 대통령과 집권 세력부터 일방적인 인사와 정책, 소통 방식 등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과 청와대 안팎에선 우선 당장 새 총리 지명 및 내각 개편 때부터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큰 변화를 줘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개조, 정부 조직 개편, 관피아 척결 등 정부와 관료 사회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박 대통령 자신이 국정 운영 방식과 인사 스타일을 바꾸지 않는 한 이번 안 후보자 낙마에서 보듯 아무런 변화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네, 제가 기회에 있을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이니까 국가 개조하겠다라고 말했던 그 순간부터 기회에 있을 때마다 저건 방향을 잘못 잡았다. 개조할 것은 국가가 아니라 정부다.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DNA와 업무 작동 방식, 몇십 년 동안 뼛속 깊이 박혀있는 그 고루한 생각이다. 그리고 그 정부를 대표하는 수반인 대통령부터 바뀌어야 한다라고 누누이 강조드렸습니다. 단지 국가 개조냐 정부 개조냐라는 말 꼬리 트집 잡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의 용어는 굉장히 엄밀성이 중요하죠. 국가는 아시다시피 주권, 영토, 국민 이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세월호 참사가 났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주권, 영토, 국민? 어느 것 하나 그 중에 그 세 가지 요소 중에 뭐 하나 문제가 생겨서 세월호 사건이 이렇게 참사로 터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조해야 할 건 국가가 아니죠. 대한민국 국가는 그대로 잘 있습니다. 그 국가의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투표를 통해서 공무를 담임, 허가 받은 정부, 박근혜 정부가 문제인 것이죠. 자, 그 국가 개조냐 정부 개조냐는 이제 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여권에서도 이런 얘기가 터져 나온 것은 안대희 총리 지명자의 인사 실패가 주는 충격이나 파장 때문입니다. 왜? 이건 안대희라는 총망받았던, 한때 신망받았던 대쪽 검사의 개인적인 창피나도 이렇게 쓸쓸한 퇴장, 여기에 그치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작게는 수첩 인사가 빚어낸 참극인 것이고, 좀 더 크게 말하자면 이 나라에 인사 시스템이란 없다. 설령 있다고 해도 그들의 눈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이다. 일테면 정홍원 총리 이렇게 했을 때 사의 표명했을 때 안대희 총리 갑자기 3억인가 얼마 냈다는 거 아닙니까? 유니세프인지 어딘지 그 계좌이체로. 그리고 총리 지명 이렇게 그러면 본인 금융거래 이렇게 동의서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 본인이 사인해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자기에게 그걸 안대희 총리 내정자가 쓰면서 내가 지금 총리로 고려되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사회환원 발표한 거 아니에요. 인사청문회 앞두고. 그럼 아주 순수하지 않았던 거 우리 다 이제 지난주에 이번 주 내내 공부했던 거니까. 그럼 다 알았단 얘기죠. 안대희 총리 내정을 발표하기 전에. 그런데 민정수석에 있는 사람도 법조계 출신이고 김기춘 실장도 국회의원 하다가 법조계 변호사니까 그렇게 하고 다 그들에게는 그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액수가 조금 대법관도 했고 국민검사인데 이 정도는 받아야지 이게 뭐가 잘못됐어? 라는 거죠.
그만큼 동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한 거예요. 그리고 안대희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나 참신성, 원칙, 대쪽 같은 이미지. 그래서 대통령의 눈물과 안대희 총리 카드로 하면은 새누리 정국에서 우리가 좀 이제 탈출할 수 있겠구나. 오로지 그 생각만 작동했던 거죠. 완전히 한쪽밖에 없는 사고에 찌든 집단에게 아무리 정권을 투표에서 대선 투표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쪽에서 국정 담임 권리를 쥔다고 해도 그런 편향된 그리고 국민의 정서가 완전히 동떨어질 뿐더러 최소한의 논리적 정당성도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그룹에 국가의 중요한 기능을 맡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정 운영 방식을 바꾸라고 우리는 요구해야 하는 거죠. 그건 박근혜를 지지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고에 같이 타고 있는 승객들이니까 조타를 하고 있는 선장이나 조타수 항해사가 지금 뭔가 변침을 하거나 잘못하면 승객들이 가서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배가 왜 이러느냐? 이거 불안해서 못하겠다. 지금 풍랑도 없고 조용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배가 흔들리느냐? 이 쿵쿵 소리는 뭐냐?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안전 갖고 있는 거냐? 지금 이 배가 놓여있는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학생들은 아직 17살, 16살짜리들이 뭘 알아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더군다나 조타실은 일반 승객들은 갈 수 없게 이렇게 배리어라고 그러나요? 그 장벽 이런 걸 쳐놨죠. 그래서 승객 출입 금지 구역이에요. 왜냐하면 그 선원들을 위협해서 납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해난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지금 그건 이제 여객선의 얘기고 대한민국 호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권자로서 권리가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지금 운영을 바꾸라고 하는 것이고 김기춘 실장 한 사람이 지금 자리 비우면 국정 공백이 초래된다? 이런 말 같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럴수록 더 바꿔야 되는 거죠. 한 사람에게 집중된 어떤 권력이나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제대로 정상적인 사고나 심신의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못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 사람에게 균분시키고 그 사람이 없더라도 나라는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을 잘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여러 소리 할 필요 없이 여권에서도 이런 날이 나오고 있으니까 개조해야 할 건 국가가 아니라 정부고 정부에서도 정부의 조타 행위, 방향을 결정짓는 최상층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라. 그렇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는 어제 저녁에 일본과 북한으로부터 동시에 발표된 앞으로 한반도 주변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세월호 때문에 아무것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제대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죠. 지금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한반도 주변 정세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잘 대처해야 하는 문제인데 그런 점에서 골랐습니다. 중앙일보 일면 톱 기사를 일단 하나 골랐고요. 오늘 모든 조간 신문들이 다 썼습니다. 북한과 일본 과거 청산으로 국교 정상화 실현 이렇게 해서 더블 쿼트를 씌우는 제목 하에 기사 한 대목을 들으시겠습니다. 북한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일본이 대북 독자 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양측이 동시에 발표했다. 29일 오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이 납치 피해자, 납치됐다는 의심이 해소되지 않은 행방불명자를 포함해 일본인 납치 문제를 포괄적, 전면적으로 재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지난 21일부터 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일 국장급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경제적 어려움과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려는 북한의 의도, 임기 내에 납치 문제 해결에 전기를 만들겠다는 아베 총리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향후 상황 진전에 따라 양국 관계가 국교 정상화 논의 등으로 급격히 발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합의문에도 불행한 과거 청산과 현안 해결과 함께 국교 정상화를 실현할 의사를 양측이 다시 한번 밝혔다는 내용이 담겼다. 네.
지금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아베 정권의 극우 보수적인 그리고 아주 공세적인 과거사 인식과 군사 헌법 바꿔서 이렇게 군사적 팽창 이런 거 도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와는 독도, 중국과는 쌩까꾸 열도를 가지고 가장 첨예하게 붙자 그 애국심, 내셔널리즘, 민족주의를 촉발시키는 게 영토 분쟁인 거죠. 그런 와중에 지금 동북아 질서가 굉장히 팽팽하고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들 우려하고 미국은 이 과정에서 미국 위주의 태평양과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질서를 미국 위주로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즉 중국이 계속 커나가고 있는데 그걸 견제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은 관철하려고 하는 마당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을 강력하게 제재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오바마가 순방하는 과정에서도 일본의 자유권 이런 거는 용인을 했지만 TPP 제대 일본이 거절했는데도 그만 냉정하게 못했죠. 그때 미국이 약간 손해를 봤는데 지금 북한과 일본이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베가 아주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아베의 보수 우익 정권이 한 곳으로 일로 매진하고 나가고 있는데 지금은 인기가 좋지만 자칫 이게 추락하거나 무슨 위험에 닥쳤을 때는 안전판이 하나 필요한 것이고 늘 일본에서 동북아 관련해서 북한 문제에서 제일 빅 이슈는 항상 납치자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동안 12명이 납치를 당했다. 북한에서는 8명은 북한에 온 게 맞다. 근데 그들은 모두 사망했고 일본 당신들이 주장하는 12명 중에 나머지 4명은 북한에 입국한 적조차 없다. 기록조차 없다. 그리고 사실상 사건을 종결해버렸죠. 그러니까 일본은 그냥 답답하게 북한에다 대고 그 납치자 문제만 다시 한번 얘기하고 계속 공허한 메아리를 해왔는데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확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금 스톡홀름에서 국장급 회의했어요. 일본과 북한이. 그런데 이렇게 뻥 크게 터트린 거죠. 그것은 둘의 이해가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아베는 영토 문제로 인해서 우리와 심한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에서 고립화되고 있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북한과 돌파가 필요했던 것이고 김정은 체제는 돈줄 아무래도 이거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일본과 관계를 개선시켜 놓으면 얻는 외교적 카드가 굉장히 많아지죠. 이를테면 지렛대가 여러 개 생기는 겁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그렇고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본과 친해지면 육자회담의 분위기도 아주 달라지는 것이고 또 하나 이 문제를 지렛대로 잘 삼아서 북한과 일본이 가까워져서 만약에 국교 정상화까지 간다면 당연히 대일 청구권 얘기가 나올 텐데 우리는 김종필 오히라 메모 때 1962년 3년 그때 5억 달러 받았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역사를 팔아먹은 돈이다 어쩌다 했지만 아무튼 그걸 종잣돈으로 해서 경제개발을 하고 했는데 지금 국제사회의 관측에서는 최대한 5조 내지 한 20조 원 정도는 북한이 요구할 거고 일본도 그 정도는 지불할 능력이나 있을 것이다. 일본 납치자 문제를 어떻게 전향적으로 해결해 주느냐에 따라서 50억 내지 200억 달러예요. 많게는. 물론 이제 우리는 1963년에 5억 달러였고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이나 화폐 가치, 특히 달러 가치의 하락 이런 걸 다 감안하면 지금 그때 5억 달러면 지금 당연히 그보다 커져 있겠지만 북한은 주체 외교, 자주적 노선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일본에 대해서 큰 소리 뻥뻥 치고 우위를 지켜온 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돈이 국교 정상화를 한다면 그게 북한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죠. 그것은 김정은 정권의 큰 힘이 될 뿐더러 한미가 지금 군사동맹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데 그 고리를 좀 약하게 할 수 있는 교두보도 만드는 효과를 거두는 거죠. 일본과 만약에 국교 정상화를 한다면. 그럼 우리도 이제 교차 승인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남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베가 이 사람 굉장히 그 정치적 타이밍이나 감각이 뛰어나고 굉장히 빠른 사람이고 자기 계열 이제 자기가 제2, 제3의 단학가가 되고 싶은 야망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설령 자기가 총리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자기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계속 총리를 바톤 터치 시키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김정은과 전격적으로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은 크죠. 그렇다고 보면 중국과 우리와 북한이 미국 이 3국이 많이 답답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월호 국면에서도 어젯밤에 북한과 미국이 동시에 발표한 이 건, 지금 3주 이내에 북한이 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공동 커뮤니케에 따르면. 그리고 특별조사위원회가 가동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즉각 일본은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조치의 일부를 바로 해제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문서로 서로 주고받았다는 게 의미가 있어서 굉장히 빅 뉴스라고 봅니다. 제가 북한이나 국제 문제에 그렇게 해박하거나 탁월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오고 있는 분야여서 지금 세월호 국면이고 며칠이 후면 우리 선거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터졌다. 그래서 지금 경직된 사고방식으로 대북 라인, 외교 안보 라인을 짜서는 절대 이 변화된 국면에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없다. 524 조치 해제는 물론이려니와 아주 연성에 그리고 국익에 충실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한반도의 운명을 주체적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그리고 북한에게 일본에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서 그들로 하여금 서로 견제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도출해낼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김장수 실장은 이제 일단 물론은 났지만 김장수 체제의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과 6.1제 통일부 장관 이 라인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을 만큼 지금 정상을 찾고 있는지, 마음속에 평온을 찾고 있는지, 세월호 때문에 안전처 만들고 뭐하고 한다고 또 총리 지명했는데 잘못되고 하니까 아마 지금 멘붕 상태일 텐데 굉장히 안타깝고 걱정이 돼서 오늘 이걸 골랐습니다. 행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국민